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유니티에서 AI를 쓰는 데 있어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예요. 이 Force Initialize Asset이라는 함수입니다. 이게 뭐냐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유니티에서 보는 이런 인스펙터에서 보는 이런 에셋 파일들, 이거는 이제 스크립터럴 오브젝트고 이제 이 .asset 이렇게 끝나는 파일이죠. 그리고 이런 프리팹도 보면은 여기 뭐뭐.prefab 하고 끝나는 이런 프리팹 파일들, 혹은 이런 유니티, .unity 하고 끝나는 이런 유니티 씬 파일들 등등,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직접 파일을 까보면 이렇게 .asset, .prefab 이런 것을 보면은 이 YAML 형식의 텍스트 데이터로 그냥 쭉 써 있습니다. 다 그냥 텍스트예요, 텍스트. 이거를 인스펙터에서 보기 좋게 바꾼다거나 이거를 그냥 읽어 들어와서 그에 맞게 처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유니티 파일들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코드를 수정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뭔가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했다고 쳐요. 뭔가 필드를. 그게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뭔가 새로 고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니티를 다시 껐다 킨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값을 뭔가 변경을 하면은 그때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즉, 이 코드와 이 실제 파일의 불일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하게 툴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식으로 에셋을 불러와서 경로를 찾아서 해당 에셋을 이 asset database.force reserialize asset을 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 코드에 반영된 내용들, 그리고 뭐 그 외에 수정할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다시 이것을 리시리얼라이즈, 다시 재증렬을 하게 되면서 여기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되면은 일관된 어떤 공통성을 보이고, 그리고 이게 또 버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리얼라이즈 하는 그런 버전들. 버전도 당연히 최신 버전에 맞게 포매팅 되겠죠. 그런 최신 버전에 일관적으로 이렇게 이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AI가 이거를 읽어서 직접적으로 파일을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값을 직접 쓰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값을 직접 이 동기화가 되니까 가장 최신으로 그 값을 읽어서 직접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인스펙터에서 이제 끌어다 놔야 됐죠. 근데 이것들도 보면은 결국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필드 아이디와 이 GUID 같은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직접,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는데 클로드 코드 같은 것들이 파일 읽어서 메타 파일에 있는 GUI 가져와서 그에 맞는 이런 처리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직접 파일을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매번 인스펙터에 뭐 끌어서 넣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이. 제 영상에 클로드 코드 유니티 활용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니까 상세한 내용은 넘어가고, 그 외에 뭔가 이런 것도 이 테이블, 이 번역 테이블이죠. 로컬라이제이션 패키지 써서 이런 테이블 같은 것도 내가 직접 유니티 에디터에서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이렇게 리시리얼라이즈를 쫙 하면은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쫙 써지게 되고, 그에 맞게 이런 것들을 뭔가 번역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 그런 패키지를 받아서 그걸 직접 리시리얼라이즈 해보겠습니다. 패키지를 받는 동안 코드를 좀 제가 작성한 툴을 보자면, 첫 번째로 이 에디터가 처음에 이제 로딩할 때 있죠. 중간중간 뭐 로딩하고 막 리프레시하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콜백을 등록해서 자동으로 내가 지정한 이 경로에 있는 것들을 리시리얼라이즈 하겠습니다. 프리팩, 데이터, 뭐 리소스 폴더에 있는 그런 짜잘한 파일들, 그리고 뭐 etc 폴더에 있는 그런 다른 에셋 파일들, 이런 것들을 매번 리시리얼라이즈를 해서 새로 고침을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작성한 코드가 변동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 뭐 없던 필드가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AI가 이 값들을 읽어서 직접 이 에셋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없으면은 AI가 막 임의로 막 없는 변수 이름을 만들고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체계적으로 이게 싹 잡히니까 그때서야 AI가 이제 이것들을 읽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우클릭을 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우클릭해서 그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리시리얼라이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스타터팩으로 지금 팔고 있는 에셋 중에 하나인 어떤 그냥 간단한 플랫포머 이런 에셋 팩을 받았습니다. 얘를 그냥 한번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밋을 했고요. 커밋을 한 이유는 제가 이거를 지금 리시리얼라이즈를 강제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툴을 만들어 놔서 이걸 우클릭하고 여기 보이죠? 리시리얼라이즈 셀렉티드,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이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싹 순회하면서 전부 이제 리시리얼라이즈를 합니다. 그러면 바뀌는 걸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또 뭔가 변경사항이 이렇게 뜨죠. 한번 이것들을 직접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시리얼라이즈 버전이 9에서 10으로 최신으로 바뀌고, 결국 다른 것들도 다 최신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일관되게 이 파일들이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그 말은 AI는 이 파일을 보고 읽고 수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니티 상에 올라와 있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파일에 있는 걸 보고 읽고 쓰고 한단 말이죠. 뭐 유니티 측에서 따로 지금 현재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는 최신 어떤 값들을 AI가 읽을 수 있게 건네주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닌 이상 AI는 결국 파일을 보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파일들이 결국 최신으로 유지되지,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으면은 결국 여기 이거네, 여긴 저거네 하고 이렇게 헷갈리고 막 혼동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단순 프리팹을 봐도 이런 설정들이 지금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메타 파일도 뭐 이런 위치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일관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파일들, 뭐 모든 폴더들을 매번 뭐 로딩할 때마다 전부 다 리시리얼라이즈 하고 하면 이제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AI한테 읽게 해서 수정하게 하고 그렇게 시킬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목록으로 만들어 놔서 이거를 이제 매번 최신을 유지하도록 하면은 훨씬 이제 문제가 덜 생기죠.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넘겨주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현저히 적어지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다 했고, 제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AI를 이제 이용해서 유니티에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되게 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값 하나 수정하는데도 굉장히 막 여기선 잘했다가 저기선 못하고, 그래서 그걸 직접 파일을 뜯어서 하나하나 다 읽어봤더니, 아, 이런 버전이 다르고 코드에는 이렇게 최신 코드가 되어 있는데 SS에 이렇게 로딩이 지금 안 돼서 SS에 이렇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AI는 다른 걸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이제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강제로 리시리얼라이즈를 해서 강제로 이 최신 상황을 파일에 반영하게 해서 그 파일을 AI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웹GL 버전에 맞게, 이 빌드 타겟에 맞게 그런 옵션들이 없었다가 생겼죠. 이 리시리얼라이즈 하니까. 결국 만약에 내가 AI한테 이 텍스트 파일들을 웹GL 빌드용 파일들의 어떤 뭐 압축 퀄리티를 뭐 0으로 해줘, 100으로 해줘 라고 했을 때 AI가 이거를 전부 다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값을 수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과정에서 옛날 버전에 뭔가 만든다거나 없는 옵션을 만든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여기서 이 값만 바꾸면 되는, 혹은 뭔가 참조 같은 것들을 그냥 뭐 이런 데서 뭐 GUID만 바꾸면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훨씬 더 이제 AI가 작업하기에 수월해지는 거죠. 제가 AI를 활용하기에 더 많은 어떤 길들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도 AI한테 처음부터 다 작성하라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지만, 리시리얼라이즈를 강제로 해놓은 다음에 작업을 시키면은 훨씬 더 문제가 덜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AI한테 좀 유니티 작업을 잘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가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False Reserialized Asset입니다. 그래서 몇 개 좀 이렇게 메뉴로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프리팹 있죠. 이 필터링 돌려서 이 프리팹만 쫙 찾아가지고 프리팹만 전부 리시리얼라이즈 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크립트블 오브젝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싹 찾아서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에셋, 뭐 모든 머티리얼 이런 것들, 혹은 그냥 뭐 씬도 결국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만 따로 이렇게 옵션을 줘서 이런 뭔가 메뉴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만 이렇게 최신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경로상의 것들, 혹은 이런 함수들을 매번 그 로딩 할 때마다 처리하게 해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만 최신으로 이렇게 파일이 반영되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에 맞는 것들을 처리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AI를 쓰면서 이건 좀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이런 걸 좀 영상으로 남기고 알리려고 이렇게, 정말 짧고 뭐 크게 뭐 엄청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기게 되었고요. 혹시 또 이거 말고도 유니티에서 AI를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도움 많이 되더라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